차별도 되고, 이거 나이를 이유로 차별이네. 그거 좀 이따 할게요. 용모 등 신체적 거에 보면 경찰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경찰대를 꿈꿨거나 아니면 자녀가 경찰대를 가거나 아니면 경찰 시험을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되려면은 남성들은 키가 167이 안 되면은 경찰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서 자체를 못 냈어요. 원서를 내는 기준이 키 167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신랑이 맨날 자기가 경찰대 못 갔다고 얘기를 해요. 키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자기는 키 때문에 못 갔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왜 167,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까 인권감성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는 인권감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라고 문제인식을 했고 개선 요청을 했겠죠. 근데 경찰대에서 나온 답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경찰은 범인도 잡아야 되고 힘든 일이 많은데 키가 167이 안 되면 체력이 딸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의 167 미만의 남성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저희 신랑이 안 돼요, 키가. 근데 저희 신랑 아까 얘기했죠. 해병대에 갔다 왔다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런 거가,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런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차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행정편의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행정편의. 우리나라가 48년에 강복되고, 큰일 났네. 45년에 강복이 됐죠. 45년에 강복이 되고, 48년에 정부 수립해서 이제 이제 꽁딱꽁딱 하려고 하니까 6.25가 터졌잖아요. 전쟁 터지고 이제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또 하려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긴 행정편의예요. 이렇게 경찰도 진짜 쌀가마니 되고 좀 뛰어봐라, 와서 뛰어봐라, 총도 쏴봐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면은 그 당시, 지금 167이 작은 키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키였단 말이에요. 우선은 먼저 끊어놓고 그 좀 체격되는 애들 중에서 뽑으면은 일이 수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규정 중에 살펴보면요, 의회 규정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거 의외로 많아요. 중간중간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학교 교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칙 딱 까놓고 보면요, 전부 다 교사편이에요. 교사편. 주제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경찰 키 제한 문제도 거기서 파생이 됐고요. 시력. 저희 조카가 공군 사관학교 입학을 했는데 약시예요. 굉장히 심한 약시인데 예전에는 교정 시력을 취급을 안 했어요. 실제 시력이 0.3 이상 돼야지만 공군 사관학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한 거다. 그래가지고 시력을 교정 시력 0.3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경 쓰고 렌즈 쓰고 해도 된다. 이렇게 바꾸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이거요. 말해 뭐합니까? 요번에 아시아나 보셨죠? 아시아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금복주. 네, 금복주 사건이 이 차별권에 걸려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개선 공고를 했는데 금복주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참소주를 먹지 않아요. 근데 나의 이런 작은 움직임이 아무 하재것 없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금복주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냥 개인 기업이에요. 금복주 안 팔려도 상관없대요. 그들의 수입 중 아주 작은 일부, 만큼.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대요. 그래도 안 먹으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색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님도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사례인데 조금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은 이 크레파스 보이시죠? 네,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그거 봐요. 우리는 살색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 스토리가 있어요. 요거는 살색 크레파스였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옵니다. 나는 피부가 검은색인데 니네들이 이걸 살색으로 명명하는 거는 피부색을 이유로 하는 차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바꿔주겠어. 그래서 색깔이 연주황이 돼요. 예, 근데 연주황이 됐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린이들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막 와서 인권 침해를 당했대. 뭐에 의해서? 연주황에 의해서. 왜? 그랬더니 학습권도 침해당하고 행복 추구권도 침해당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당하고 왜? 그랬더니
주로 크레파스는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쓰는데 이 유치원생들에게는 연주왕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한자어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아유 왜요? 그렇죠. 감성이 너무 못할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한번 했는데 어떻게 하지?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좀 끝발이 좋을 때여가지고 그때가 2003년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알아서 색깔을 바꿔줍니다. 살구색으로. 그래서 지금은 공식 명칭이 살구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만나시거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실 때 꼭 한번 얘기하세요. 아이고 살구색으로 참 예쁘게 그렸구나 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이제 낮술을 한잔하고 이제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이렇게 홈쇼핑 광고 막 하잖아요. 저는 제 유일한 낙 중에 하나 홈쇼핑 광고인데 하고 있는데 속옷 광고가 초여름에 속옷 광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좀 코르셋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쇼호스트 다 생방송이잖아요. 쇼호스트가 뭐 여러분들 뭐 여성분들은 특히 여름이 시작되면은 이제 살색 속옷이 많이 필요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꼬박꼬박 졸다가 하는 일이 이거라 맨날 강의 때 이 얘기하는데 살색 얘기 듣고 화들짝 느꼈어요. 그런데 이 쇼호스트도 지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아 요즘은 살색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네 여러분 스킨 컬러 3종이 나갑니다. 이러면서 스킨 컬러와 살색의 차이가 뭘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피부색을 이유로 하면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의 특징 자체는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색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잘 없습니다. 요새 예멘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차별이 주로 종교, 민족 이런 거에서 나죠. 뭐 가족 상황 볼게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의원님들 지금 지방의원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국회로 가실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진짜 뭐가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솔직히. 근데 이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으니 예전에 행했던 말과 행동이더라라는 거죠. 뭐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백현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마이크를 끄고 해야지.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이번 정부 입각하자마자 가장 빨리 튕겨나가셨어요. 교수 시절 부적절한 은행. 현생님.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부적절한 언행 이런 거 그렇죠? 자, 제가 저기 막 쫙 쳐놨잖아요. 현목, 편보, 교수과정, 정사과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말 이제 안 씁니다. 네. 자, 제가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인권보도 준칙이라고 있어요. 인권보도 준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보도자료를 내보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문을 생산하시거나 뭐 연설문을 작성하시거나 어쨌든 공식 문서를 내보내실 때 언어 교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인권보도 준칙이 원래 저희들 기자들 교육하려고 만든 거예요. 기자협회랑 같이 만든 건데 딴 거 다 볼 필요 없고 거기 보면은 용어 있어요. 용어, 인권 용어가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장애를 극복하고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네. 장애, 극복은 뭔가 난관과 어려움과 힘듦이잖아요. 장애를 이제 그냥 하나의 상태로 보는 거지 곤란함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또 하나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장애는 병이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장애를 앓고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화가, 여류화가라고 여성을 특정짓는 표현도 안 쓰는 게 가장 좋아요. 하가 김정숙 씨에 의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굳이 여성을 분류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배우 강수연에 의하면 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는 한 글자 더 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어만 한번 체크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장애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제가 항상 그 지자체 행사할 때 가서 맨날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건데 달서구에서 오신 분들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달서구의 홈플러스에 가면요. 달서구 대구 홈플러스에 가면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길에 장애인, 일반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일반 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감성이 너무 이렇게 도단하다 보니까 저번 주 토요일에 여기서 뭐 했냐면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랑 같이 저희가 콘서트를 했거든요. 네, 이제 커밍아웃한 스토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소수자와 우리 이제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해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장애는 비장애인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쓰느냐고 얘기를 하면은 사회적 약자들, 이게 왜 사회적 이제 소수자라는 표현을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표현이죠. 마이너리티에서 들어와서 우리는 소수자라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표현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수가 적어서 소수자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세력이 약한 이들을 우리는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라고 쉽게 표현하면, 이 사회적 약자를 표현을 할 때는 나머지가 일반인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 사회적 약자가 너무 당연시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고 얘네들은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표현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그 비땡땡땡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신 민족 인종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인데 이거 다문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다문화 관련도 혹시 조례로 뭔가 제정이 되고 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혹시 재선 이상 계십니까? 있습니까? 재선 이상 계시면 좋겠네요. 예, 없다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아이 참. 있어 재선되면 안 돼. 안 오고 말이야. 예? 오셔야 되는데. 자, 농담이고요. 지금 다문화는 어쨌든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쵸? 근데 제가 또 경북의 땡땡군에 사업자 갔는데, 이 얘기하면 땡땡군이 지금 명백하게 나오는데, 그 땡땡군 다문화 지원센터에 제가 이제 뭘 하러 갔는데, 그 다문화 엄마들한테, 다문화 가정의 그 여성들한테 하고 있는 교육이 어떤 건지 아세요? 주황산 내 유래. 이런 거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는 주황산의 유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치를 담그는 법, 그리고 한복 데님 매는 법에 대한 교육. 자, 아세요? 데님 매는 법. 김치 담그십니까? 왜 본인이 고개를? 저도 이거 성 고정화가 돼 있어요. 여기다 물어봐도 되는데, 그쵸? 여기다 물어보죠.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김치 담그는 법. 저도 몰라요. 대충 담그는데 맛이 이상해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교육시켜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 엄마들한테 정말 열심히 교육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들이 요가하는 거 뭐냐, 우리나라 엄마들이 문화센터 가서 배우는 거 있죠. 요가라든지 우쿨렐레라든지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미리 딱 단정을 딱 짓죠. 쟤들은 그거 필요 없을 거야. 쟤들한테 필요한 거는 김치야, 데님과 그리고 주황색의 유래야 라고 하고 정책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인권 감수성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보이는데, 혹시 자녀가 있으시면 손 한 번만.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거기는 또 자녀, 아니 저기도 손을 들길래. 근데 제가 애를 초등학교에 보내놓고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이 뭐냐면은 가정통신문이었어요. 예, 저는 의원님들이 요거 좀 해주셔요. 이거 제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요거 하실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외국 있을 때 저희 같이 있는 거기 누가 있냐면은 베트남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에 저희 집 옆에 베트남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가정통신문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해요. 내용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들거든요. 안 그러세요? 읽다가 이 뭘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또 빽빽하고 좀 개인치 되지도 않아요. 막 그런데 그걸 엄마들한테 내보내는 거예요. 네, 다문화 엄마들한테. 그럼 다문화 엄마들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제 아까 제가 베트남 가족 얘기 왜 했냐면은, 그 집 아이가 뭡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그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어떻게 내보내냐면은, 영어로 된 거 하나, 그리고 베트남어로 번역된 거 하나, 두 개를 내보내줘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베트남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왜 그걸 어떻게 내보내냐면, 그 동네는 베트남 사람들 몇 명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오래 살아서 베트남어와 영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분들에게 봉사활동을 받고 대신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줘요. 예, 뭐뭐 학습권 뭐 이런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우리나라 애들은 그 가정통신문에 뭐 준비하고 뭐 주면 준비를 엄마가 못 해줘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한글 교육을 받아도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애를 제대로 안 챙겨주면 아이는 학교에 가면은 학습 부적응이 돼요. 학습력이 떨어져요. 그럼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어쨌든 걔도 국적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한테 필요한 동량으로 키워서 써먹어야 되는데 저항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친구들을 저항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해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해주니까 엄마가 챙겨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예, 아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똑똑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캐나다의 인적 자원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데가 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예. 제가 뭔 얘기하다가 자, 그렇습니다. 민족 인정 이런데 그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 가도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한번 논의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마칠 때가 다 돼서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면 내보내는 거?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 적극 찬성이세요? 아니면은 적극 찬성은 아니고 지금 그 긴급한 부분이니까 우선 찬성을 하고 들어와서 그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마련해 나가는 거로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 이제 저희는 졸업 시험 논문 저희는 있어서 가지고 국제법으로 했어요. 저희는 졸업 과제를 제출했는데 국제법에 난민이 제가 제출한 과제였는데 제가 그때 난민 제출할 때만 해도 난민 인정률이 대한민국 0이었습니다. 제 대학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는 OECD 가입 국가잖아요. 저는 OECD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OECD는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모여있으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난민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보다는 난민에 대한 뭔가 제도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 문제는 한번 조금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는 바고요. 그 OECD 나온 김에 OECD 참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그리고 선생님들 요거 의원님들 사용하실 때 제가 아까 그 단어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 뭐라고 부르죠? 결혼한 사람을 기혼이라고 하죠. 그쵸? 결혼 안 한 사람 이제부터 우리가 비혼이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어머 땡땡씨 아직 비혼이신가 봐요. 그럼 굉장히 의식 있어 보이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차이는 안 한 거랑 못 한 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뭐죠 인권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요. 출신 지역과 학력에 의한 차별도 저희는 이제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할 때 학력차별한 거 아세요? 예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고졸은 뭐 신용점수 뭐 15점, 대졸은 뭐 석박사는 54점 굉장히 이렇게 줘가지고 대출에도 차별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뻥 아니고 진짜예요. 그리고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인데 성별 이야기 좀 오늘 미투 문제랑 같이 묶어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여성인권 문제랑. 제가 OECD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OECD 보면 이렇게 제가 막 여성 인권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남성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요새 여성 상위 시대고 뭐 여자 진짜 살기 좋아졌자 그런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살기 좋아졌어요. 100년 전에 비하면. 진짜잖아요. 근데 제가 OECD 정말 좋아한다고 그랬죠. OECD 비교해보면 먹고 살만한 나라끼리 모이는데 우리나라 맨날 꼴찌를 달리겠습니다. 청소년 행복지수 1등 하는 것도 좀 있다. 50대 남성 간암 사망률, 노인 빈곤, 그리고 여성의 남녀 임금 격차 최고입니다. 즉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쉬워요.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2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균이 수치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먹고 살만한 수준이 있으면 이것도 좀 그 정도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또 있죠. 여성 문제 발생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라서 요것도 저의 정책자, 제 사실이 가득한 정책자입니다. 감수성의 눈으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서 이게 차별과 인권 문제, 그러니까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특히 여성과 남성의 경우라든지 장애 비장애 같은 경우에서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선입견이에요. 편견이 있고 두 번째가 뭐니까 그 편견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혹시 생리하는 여성이 하루에 생리대 몇 개 쓸까요? 안 돼도 대충 대답하세요. 2개 오케이. 생리하는 여성이 하루에 생리대 몇 개 쓸까요? 사람 다 틀리다. 사람 다 틀리는데 그래 대충 평균적으로 5개 오케이. 자 이제 더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여성분들 이런 대답 들으면 대부분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자 제가 생리대 개수 얘기를 왜 물었냐면은 여성들은 그 정도의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얘기 드릴게요.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적십자 구호 물품에서요 생리대가 제외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뭐 산불이 나도 생리하면 안 돼요. 이유인즉슨 생리대를 필수품으로 안 본 거죠. 그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우선 그런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16년에 깔창 생리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이게 저소득층 청소년 이제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운동화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막 이런데 남성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2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깔창 생리대도 크게 와닿지 않고 접시와 보물품에서 빠져도 크게 개념치 않는다는 거죠. 자,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 일부러 여성을 차별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동일한 해에 미국에서 미국 뉴욕시에서는요. 뉴욕시장은 생리대에 부과되는 세금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리고 노숙인 시설과 교육시설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을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예.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깔창 생리대 얘기는 왜 하냐면은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이 일어나고서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정책으로 생리대가 지급이 되거나 그 정책이 마련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왜? 대부분의 입법자들과 관리자들은 남성이고 남성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지금 의원님들이시면 지역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그 정도는 예, 어떻게 뭐 마련해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면 예.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리대를 주민센터나 네.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책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받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그 일정 회사의 일정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 그래서 좀 한 단계 더 높여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네 맞습니다. 바우처 네.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과 가까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파악한 바로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이제 마련된 게 없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라든지 일부 NGO 단체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만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주민센터에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정책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한번 더 그럼 어느 제가 쪽에 제가 그 대봉 2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제가 한번 그건 저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자세히 그 정책이 나와 있는 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 도움은 조금씩 되셨죠, 그 내용은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은 다 됐지만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떻게 차별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트리오라는 세제 아시죠? 네, 거기가 이제 50주년 됐다고 여기서 이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기념 광고.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더 행복한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이게 왜 이러지? 다운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 열악을 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더 행복한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더 향기롭고 행복한 시간을 그리고 지켜갈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방이 바뀌고 식생활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에 진심을 이어가다 50년 사랑 트리오. 네, 뭐 느끼는 바가 혹시 있으신지? 네. 네, 있으세요? 네. 네, 어떠세요? 주방에 어머님만 계속 서 있어요. 네,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죠. 네, TV와 네, 주방에 있는 여성이죠, 그렇죠? 자, 이 광고를 만드신 분이 나는 여성을 정말 차별할 거야 하고 작정을 하고 만드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렇게 차별로 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권교육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그러니까 아무도 인권 침해를 할 때 고의성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물론 나쁜 놈들이 있긴 합니다. 일부러 그런 놈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인권 문제는 진짜 그게 인권 문제야 라는 선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게 인권 문제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권 감수성이거든요. 예, 그 눈으로 보시면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PPT가 이게 답이 다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이걸 마지막에 문제 맞추시면 선물 막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이 다 나와가지고 안 드리는 걸로 200년째 이런 소리를 하면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대요. 뭘까요? 네, 뭐다 말해주고 그쵸? 네, 노예를 없애자. 네, 그리고 100년 전에는 이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200년 전에도 노예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위험인물이고 너무 앞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앞으로 몇 년이 지났을 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셔야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머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열어놓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